일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 회사는 이거 누가 했어? 누구 담당이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리더의 질문법, 이 책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최고의 리더십은 겸손한 질문에서 나온다. 에드거 샤인이라는 이 저자분이 조직 심리학의 대가라고 불려요. 구글이라든지 애플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조력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정리해서 다시 내가 돌아봤을 때 21세기에 맞는 리더형은 뭘까? 가장 중요한 건 리더의 질문법이다 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책 읽으면서 공감됐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겸손한 질문할 여유는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가 보고 느끼고 충동적 발언을 억제해라, 이 말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경청하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고 습관을 들인다. 상대방이 전하려는 취지를 귀담아 듣고 이해하려고 인정하고 노력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드로앤드루 팀에는 저랑 작가님, PD님 넷이서 있어요. 저희 팀이 밖에서 보면 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이제 팀을 어떻게 이렇게 잘 꾸렸냐 조언을 받으시는 크리에이터만 지금 꽤 됩니다. 자랑스러운 팀이기도 한데 그래도 저희 안에서도 삐그덕거림이 있어요. 실제로 2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작가님이 좀 실수를 하셨어요. 실수가 2번이나 연속으로 터지면서 상황이 커졌죠. 저희는 게스트를 모셔야 되는데 게스트분이 저희가 정한 시간에 오시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촬영이 1시간 뒤로 밀리고 그 뒤에 있는 촬영도 또 1시간 밀리고 연속적으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가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작가님이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작가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실수는 누구나 한다. 저도 실수하고 PD들도 다 실수하는데 우리 PD님들이 하는 실수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거다. 근데 작가님이 실수하면 아웃풋이 조금 커질 뿐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커서일 뿐이지 자책하지는 마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게, 작가님 근데 이 상황은 왜 일어난 거니까 우리 시스템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라면 제가 고쳐드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질문법이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있었던 일인데, 일이 실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 회사는 이거 누가 했어? 누구 담당이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그냥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지가 먼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이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무조건 누가 잘못했어, 야 네가 해결하고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나머지 팀원들은 나도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나 실수하면 숨겨야겠구나, 혹은 실수하면 저렇게 되니까 내가 웬만하면 나서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일을 하고 서로 연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거는 당신이 책임지세요 라고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팀원들이 처음부터 시스템이 잘 잡혀있진 않았어요.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하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팀에 시스템이 생기니까 서로 좋아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힘든 거, 이 사람이 힘든 거, 그런 걸 다 조합해서 서로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나 조금 불평은 있어도 이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서로 맞춰가게 팀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굉장히 공감이 됐던 게, 이 저자분이 경영을 이어달리기에 비유를 해요. 성공적인 이어달리기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4명의 선수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4명의 주자가 서로 바통 터치를 정확히 하는 정확성이 필요하대요. 경영에서는 각자의 우수함이 필요한 거고요. 각자의 우수함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게 이 2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겸손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어디서 느꼈냐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3개인데 드로앤드류 계정은 저 혼자 관리하지만 드로앤드류 101 계정은 작가님이랑 성지 PD랑 저랑 셋이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관리를 해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까지는 제가 혼자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50,000명이 넘었거든요. 30,000명이 1년 안에 커진 거예요. 저희 셋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와 진짜 우리 손발이 너무 잘 맞는다. 이게 선순환이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의 컨텐츠 반응도도 완전 높아졌고요. 성장 속도도 훨씬 빨라지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죠. 이게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혼자서 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각자 잘하는 분야를 정해주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맡은 바를 잘 해내고 있지만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을 때 이 사람 못하네 이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하는지 같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책에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21세기 조직 문화에서는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아야 된대요.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같이 성장하자. 내가 당신들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저도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전문성을 키워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리더의 질문법 책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질문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질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반성의 시간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조직 문화에 필요한 거는 서로를 신뢰하고 도와주는 관계가 필요한데 사람이 신뢰를 쌓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사장님을 신뢰하나? 사장님은 나를 신뢰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책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너무 와닿았어요. 신뢰를 쌓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야 된대요.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굉장히 존경하는 팀장님이 있고 그분이 했던 거를 전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되게 좋았던 게 그분은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거에 겁내지 않으셨더라고요 리더고 팀장이면은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분은 확실하게 내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잘 몰라, 너가 디자이너니까 너가 더 잘 알겠지, 이게 항상 디폴트였어요. 자기의 취약성을 드러내주니까 저도 그분을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친구들이랑도 되게 신뢰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보통 나의 약점이라든지 나의 취약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신뢰를 쌓잖아요.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저도 리더가 처음이다, 저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팀 시스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내가 실수해도 그걸 인정할 테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달라. 저희 팀이 되게 돈독하거든요. 서로 신뢰하고 도와주려는 게 되게 끈끈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저희 팀은 다 처음이었어요. PD가 처음이었고요, 작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일하는 직업군이 다 처음이었어요. 저도 리더가 처음이었고. 그래서 뭐든지 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볼까? 반응이 좋네? 우리 그럼 같이 배운 거야. 계속 이렇게 되니까 서로 배워나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이라고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요. 누가 하나 잘나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저한테 조언을 구해줬던 그 분도 팀이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경력자인 거예요. 정작 실무는 안 하고 서로 매니징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리더를 하면서. 이 책 읽으면서 생각난 영화가 있거든요. 경찰서를 털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도둑이 다이아몬드를 훔쳐가지고 경찰한테 도망가는데, 도망가다 잡힐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어지는 건물에다 이렇게 숨겨놔요. 숨겨놓고 얘는 경찰에 잡혀간 거야. 깜빵 생활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자기가 숨겨놨으니까 그 건물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경찰서가 된 거예요. 경찰서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분을 위조를 해가지고 경찰 인형 신분증이랑 서류 만들어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들어가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막 하는데 어쩌다 들켜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테러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업무에 투입이 된 거예요.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의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일을 잘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임시 주임 형사 자리가 비어가지고 얘가 갑자기 임시 주임 형사가 된 거예요.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그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부하 직원이 이 주임한테 P3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를 거 아니야, 그 P31이 뭔지를. P31이 경찰들 사이의 규칙이라든지 뭐 그런 건가 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P31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래요. P31은 완전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쓰레기다 이래서 오케이 P31 없애자 이래 가지고 없애요, 그 자리에서. 근데 또 한 명이 P40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P40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또 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40는 좋지 이래서 그럼 P40로 가자 이래가지고 그 경찰관들이 다 얘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다 이러면서 갑자기 사기가 이렇게 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가 겸손한 질문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겸손한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미 있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을 하니까 그런 겸손한 질문이 나왔고, 그게 이 팀의 사기를 높여줬고, 근데 그게 아마 참된 리더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팀장님 보면서 느낀 거는, 객관적으로 이력을 만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장님이 회사 안에서는 이 사람은 이거 하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메이킹을 해주시고 이력서 한 줄 남길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너넨 정규직이지만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사람
사람처럼 일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말이 처음에는 약간 불안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 너한테 역사가 되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면 너가 더 회사에서 당당해지고 키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뜻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고 저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저의 이력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좋은 리더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저희 팀원들한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저희 사원이 대버서 나가자예요. 내가 가진 책임감이라면 당신들을 오랫동안 끌고 가는 책임감보다는 당신들이 나갔을 때 당신들의 이력서에 드로앤드류가 안 쪽팔리게 만드는 게 내 책임감이다 라고 했어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게 나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달에 재밌는 책 읽고 만나서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눠요. 감사합니다.